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이게 뼈에 좋다더라, 저게 혈관에 좋다더라 하는 말에 하나둘씩 챙겨 먹다 보면 어느새 식탁 위에 영양제 통이 가득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먹는 이 영양제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들이 서로 효과를 없애거나 더 나아가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함께 먹는 영양제 조합 중에는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악의 궁합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능이 서서히 변하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제발 같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50대 이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의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내 약통을 점검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는 바로 칼슘과 철분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필수로 챙기시고 어지럼증이나 기력 저하로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즉 같은 시간에 먹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두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길이 같아서 서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몸의 소장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칼슘과 철분은 안타깝게도 똑같은 문을 통해서만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칼슘과 철분이 같이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게 됩니다. 보통 이 싸움에서는 칼슘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철분은 문턱도 못 넘어보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칼슘 300mg 이상을 철분과 함께 복용 시 철분의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돈 주고 철분제를 먹었는데 절반은 그냥 버려지는 셈이죠. 빈혈을 개선하려고 먹은 철분제가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전문가들은 안전하게는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고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용 시간을 식사와 연관지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위산이 분비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으므로 아침 식전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칼슘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야 흡수가 잘 되고 뼈 생성 활동이 활발한 밤 시간에 효과적이므로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철분은 아침에, 칼슘은 저녁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두 영양제의 효과를 모두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영양제 복용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E와 혈액 항응고제입니다. 혈액 항응고제는 이름 그대로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처방받아 드시는 와파린, 헤파린 같은 전문의약품이나 혈전,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같은 혈행 개선 건강기능식품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많이들 찾으시는 영양제죠. 문제는 두 성분 모두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을 해 효과가 중첩되면 과다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의 응고작용을 억제해서 피를 묽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타민 E 역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즉 피를 묽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되는데 2번 3개 밟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져서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의 위험입니다. 위장관 출혈이나 최악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조합은 시간을 두고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E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내가 먹는 약이 혈액 항응고제인지 잘 모르겠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투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50대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많이 찾는 성분이라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세인트 존스워트와 항우울제의 조합입니다. 세인트 존스워트는 히페리시라고도 불리는 허브의 일종입니다.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가벼운 불안감이나 우울감,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어 왔고 요즘은 천연 항우울제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겪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은퇴 후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약은 좀 부담스럽고 하는 마음에 이 세인트 존스워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두 성분 모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과도해지면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표적인 항우울제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인트 존스워트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의사가 처방해준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좋다는 말만 듣고 세인트 존스워트까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세로토닌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가볍게는 초조함, 불안, 설사, 두통 등이 나타나지만 심할 경우 환각, 고열, 근육경련, 의식불명예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허브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임의로 심신 안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50대 이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영양제 조합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칼슘과 철분은 흡수를 방해해 효과를 떨어뜨리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비타민 E와 항응고제는 출혈 위험을 급격히 높이니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세인트 존스워트와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나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영양제와 약들 사이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한다. 입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계기로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먹는 영양제와 약 목록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이나 약국에 가실 때 꼭 한번 전문가에게 내가 먹는 조합이 괜찮은지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